제가 다니고 있는 인천 4센터는 엄청 크죠.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층, 3층, 4층에서 제가 주로 일을 하는데, 그곳에는 이제 쿠팡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이제 전부 다 보관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 안에 들어가려면 보안 검색대를 이제 통과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야 하고요. 이제 보안 검색대에서는 이제 각종 이제 금속 물품들과 휴대폰 이런 것들을 다 못 갖고 들어가고 통제하는 시스템. 특히 이제 노동조합이 생기기 이전에는 이제 어떤 물품도 반입하지 못하게, 심지어 이제 간단한 간식, 일하는데 꼭 필요한 뭐 사탕이나 초콜릿, 또 이제 일하다 보면 이제 겨울엔 추우니까 따뜻한 물도 마셔야 되고, 또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이제 시원한 물도 마셔야 되면 이제 그거를 위한 뭐 텀블러, 보온병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모두 다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도둑놈 취급하는 거죠. 이제 현장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갖고 나간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 물품을 통제하고 이제 퇴근할 때 나갈 때도 어떤 물품도 못 갖고 나가게 함으로써 이제 도난을 방지한다라는 명목이었던 거죠. 제가 근무했던 현장은 신선센터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모든 음식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스크림까지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대형마트에서 농수축산을 판매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쿠팡에서도 물류센터에서도 같은 물건이 다 진열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꽁꽁 얼려있는 상품을 갖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냉동실이기 때문에 그 일산화탄소가스가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현장 자체에. 근데 이제 쓰러지는 경우를 본 거죠, 냉동실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인지를 하면 좋은데, 이게 일산화탄소를 마셨다는 느낌이 딱 올 때는 이미 그 느낌이 올 때는 이미 늦은 때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휴대폰 소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부를 수 있는 거는 캡틴이나 아니면 캡틴 밑에서 이제 좀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PS라는 업무를 하는 있어요, 사원이. 이제 그 사원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기 사람 쓰러졌어, 빨리 가봐. 뭐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가봐. 그러면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캡틴이 올 때까지. 왜? 잘못되면 그 사람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지품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일을 하세요. 이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판매되는 물건들을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품을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다쳐서 혹시 쓰러졌을 경우에 이제 급하게 휴대폰으로 이제 도움 요청을 해야 되는데, 도움 요청이 되게 어려워지는 구조인 거고, 그리고 워낙 물류센터가 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쓰러져도 금방 발견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 근데 요즘은 휴대폰 기능이 좋아가지고 찍으면 몇 월 며칠 시간까지 나오더라.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시간까지 나오기 때문에 딱 증거자료로 딱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휴대폰 문제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또 이게 덕평 화재랑도 연결되는 문제이겠는데요. 실제 덕평 화재 이제 최초 목격하신 분이 이제 단기 노동자셨고, 당연히 이제 휴대폰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현장을 목격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면 바로 119를 통해서 화재 신고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럴 수 없었고, 그 덕평 화재 최초 발견자가 노조로 연락이 와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저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제 소방관님 돌아가신 걸로, 순직하신 걸로 인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정신적인 압박이랑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저 안에 사람이 있으니 저 사람들을 빨리 불러서 나오라고 해라, 빨리 나가는 게 원칙이다, 빨리 나오라고 해라, 혼자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야. 불났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 언제든지 여기는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였다. 왜? 스프링클러가 항상 오작동이 많았고, 근데 항상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이 많다 보니 스프링클러 아니고 이제 그 비상벨이 울려도 또 오작동이겠구나 라고 인식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태였고, 최근 사례로 보면 한익익스프레스 이제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어난 화재
사건이 있었죠.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돌아가셨던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밝혀졌듯이 결국은 이제 공기와 단가 문제였습니다. 약간 빨리빨리 이제 물류센터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이제 많은 이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쿠팡을 비롯한 회사들이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값싼 창고에 더 많은 물건을 쌓아놔서 이제 수익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만 이제 골몰을 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워낙 그 덕평 화재라는 것이 정말 큰 이슈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물류센터도 진짜 얼마만큼 이제 이런 소방에 대한 이제 훈련이나 또는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제가 일하는 인천 4세터 같은 경우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이제 뭐 비상등이라든가 뭐 화재 대피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제서야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 일일 안전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조회 시간에 진행합니다. 조회 시간에 정말 1분도 걸리지 않은 채 그런 정해진 그냥 문구를 읽는 거가 그냥 끝이에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해요. 그냥 뛰시면 안 되고, 카트 조심해야 되고, 뭐 여름 같은 데는 뭐 너무 더우신 분들은 중앙에 오셔가지고 포도당 받아 가시라. 이런 똑같은 소리만 이제 되게 의미 없는 이제 형식적인 그냥 안전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현장에 일을 해보지만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근무한 지가 꽤 됐지만 그 비상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상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그 비상구를 찾아다닐 시간이 전혀 안 돼요. 일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게 아니고 경보 수준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비상구가 어디니 찾아봐야지 생각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류센터 자체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라 정말 물건 보관하는 거의 창고로 만들어진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냉난방 장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혀 없었던 곳입니다. 정말 겨울에는 그냥 핫팩 1개, 2개, 심지어 그것도 2개 안 주고 1개 주려고 막 관리자들이 막 2개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고, 이제 여름에는 정말 뭐 얼음물 하나 제대로 주지 않았었고, 정수기도 너무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가지고 물 마시려면 이제 한참 걸어가야 되는. 쿠팡에서는 그래서 나 몇 시에 화장실을 간다 시간과 내 원바코드 번호를 기재를 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실을 갔다 돌아오는 시간에 나 몇 시에 내가 누구누구가 화장실을 갔다 왔다 라고 기록지가 있었어요. 이제 서면으로 쓰는 건 없어졌지만 캡틴한테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라고는 얼마 전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갔었어야 되는 거였었어요.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캡틴이 그 기재하는 그 종이 앞에 캡틴이 항상 서 있어요. 그럼 나 캡틴이가 말하지 않아도 약간 중압감이 든다고 할까? 발걸이를 하게 되는 경우는 화장실을 가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그런 걸로 지적을 당하는 경우도 봤고, 왜 화장실 간 지가 15분이 됐는데 왜 이제 오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캡틴한테 말 못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인권침해고 모욕적이라고 해야 되나? 노동 강도는 되게 높은 편이죠. 많이 높죠. 그리고 그것을 더 극대화하는 방식 자체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휴게 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 60분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해주는 그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쿠팡 애호가들 굉장히 많잖아요. 12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7시 전에 아침에 와 있는 거. 원래 쿠팡하면 로켓 배송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플러스 새벽 배송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코로나 위기까지 또 온 거죠, 거기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이 물량 대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발짝을 움직여서 지금까지 일을 했다면 50발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물량 때문에. 거의 경보 수준으로 일을 다녀요. 그냥 걷는 게 아니고 경보예요, 저희가 일을 하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UPH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쿠팡은 지금 없앴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런 그 전산 기기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관리자들은 지속적으로 그거를 확인하고 있다는 게 계속 제보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 UPH가 뭐냐면은 결국은 시간당 얼마만큼 작업을 하느냐를 이제 세는 수치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빨리 일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빨리 일하지 않으면 관리자가 와서 나한테 또 잔소리 할 텐데, 정말 사람들과 대화 하나 안 하고 정말 물건 세는 거에만 정말 온 집중을 다해가지고 이제 할 경우, 그리고 이제 자기 관절이 갈려 나가는 것도 이제 그냥 신경 쓰지 않은 채 일을 해야만 그걸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PDA로 막 일을 하고 있다가 한 5분 정도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빨간 점으로 점이 딱 찍혀요. 움직이는 사람은 파란 점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빨간 점이에요. 그거를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 사람이 현재 움직이지 않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가 몇 분 정도 유지가 됐다. 이렇게까지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거를 한번 지적을 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쫓아왔더라고요. 왜 일을 안 하고 계시냐.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PC에 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UPH 수치를 이제 표로 정리를 해서요, 이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줍니다. 너의 수치가 얼마나 낮은지를 이제 알려주는 방식인 거죠. 심지어 전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성용 사원님 오비 중앙으로 와주세요 라고 이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들 아는 거죠. 아, 저 사람 UPH 수치가 낮아서 불려가는 것이구나. 실은 내가 그냥 좀 일을 덜해서 돈 못 받는 것까지는 내가 견디겠는데, 그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수치심까지 받아야 하는 거, 이게 실제로 이제 UPH 수치를 통해서 쿠팡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정말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이제 현장입니다. 정말 무거운 물품들을 다루는 곳이고 육체 노동을 하는 곳이고, 회사는 당연히 산재 승인 안 해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산재 신청하면은 그 수치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사한테는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이제 정부로부터도 이제 지적을 받는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고, 적재를 해놓는 게 굉장히 높게 적재도 해놓지만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좀 다친 케이스거든요. 팔레트 위로 올라가서 물건을 내리고 이제 토트에다 물건을 담는 순간 이 오른쪽 발이 완전 180도로 꺾여버린 상태가 된 거였어요. 그래도 이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서 있는 상태가 안 되니 병원을 당연히 가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업무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있었지만 내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못 쓰겠다. 퇴근까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계속 통증이 온다. 근데 이제 계속 저한테는 거기에 그냥 퇴근 시간까지 있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도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아, 내가 또 병원을 가자고 하게 되면은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은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쿠팡의 이제 노동 현실을 정말 극단적으로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용 형태입니다. 물류센터의 거의 절반 가량은 일용직, 이제 현장에선 단기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일용직 매일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그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출근 확정 문자를 받아서 이제 출근하는 방식. 이게 이제 전체 물류센터의 50% 정도를 차지했고요. 나머지 50% 중에서 대부분은 다 계약직. 그리고 그 계약직도 3개월, 9개월, 12개월 무기계약직으로 쪼개져 있고, 이제 3개월을 일해야 9개월 계약직이 될 수 있고, 9개월 계약직이 지나야 12개월 계약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2년을 채워야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래서 이 재계약 과정마다 누가 재계약이 되고 누가 안 되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건 오로지 회사고, 회사에 이제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재계약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쿠팡 부천시대에 생겼잖아요. 제가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너네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했다라고 계속 우기지 말고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서 공식적인 사과를 제가 몇 번 요청을 드렸거든요. 회사에다도 이야기를 했고 언론에다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쿠팡에서는 너를 더 이상 우리 사원으로 쓸 수 없으니 계약 만료 통보를 한다라고, 계약 만료 통보하기 전까지는 쿠폰지가 됐었어요. 근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쿠폰지 자체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인 거예요, 저는. 일용직을 많이 이제 고용하는 그런 이제 이 물류센터 업계에서는 그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고, 쿠팡에서도 저는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바로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도 단기로 쿠팡을 3년 정도 넘게 다니셨어요. 조퇴 한 번 안 하고 지각 한 번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항상 1순위로 뽑았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언제 이제 현장에서 잠깐 쉬고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서를 쓰게 된 거죠. 쿠팡의 반성문을 이제 쓰게 된 거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출근 확정 문자를 못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같이 고용되고 매일같이 해고되는 구조인 건데, 이제 회사에게 찍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고를 당하는데, 법적으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죠. 실은 처음에 저도 이제 쿠팡을 단기 노동자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긴 노조와는 상관없는 곳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일용직 노동자들도 끊임없이 바뀌고, 계약직 노동자들도 길게 일해야 뭐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무래도 노조를 이제 생각하려면 그래도 이제 뭔가 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도모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워낙 말씀드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노조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 노동조합이 처음 출범할 때 이제 5대 요구안을 이제 갖고 이제 요구하면서, 쿠팡에 요구하면서 출범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냉난방 장치 설치해서 이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일하자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권 침해를 근절해라. 아까 얘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휴대폰 반입 금지, 사실관계 확인서 강요,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불안정한 고용을 이제 바꾸는 거죠. 쪼개기 계약을 없애고,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도 원할 때마다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꾸자라는 게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이제 일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이제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서 이제 저임금을 좀 탈피하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휴게 시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유급 휴게 시간을 2시간마다 20분씩 보장해라. 그리고 그 쉴 동안에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마련하라. 라는 게 5대 요구안이었어요. 그래서 5대 요구안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싶고요. 쿠팡을 생각하면 그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그 로켓 배송이라고 하면 쿠팡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로켓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안전하게 집 앞에까지 배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쿠팡맨 노동자들이 거기에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어느 집에 돌아가면 사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이 빨리빨리가 그냥 클릭해서 빨리빨리가 아니고, 그만큼 사람의 발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빨리빨리 되는 거기 때문에요. 시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이거 좀 릴렉스로 가고 좀 천천히 간다, 천천히 시켜도 좋은 물건은 안전하게 꼭 온다 라는 의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그 빨리빨리 문화를 저희와 함께 좀 줄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